수능 문제 잘 푸는 것도 아니고. 왜요? 저런 주제가 달라. 저런 창의력 문제랑 수능 문제는 창의력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기준 같이 그래서 여기서 깜빡이 봅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18쪽으로 올게요. 18쪽. 자, 18쪽. 자, 이제 어떤 주제가 나오냐면 아직 끝난 내용인데, 자, 첫 번째는 뭐였냐면 요약하면 이거야. 점과 점이 있으면 그 연결하는 3분의 길, 거리를 구하는 거였지. 그럼 이제는 거리보다는 점과 점 사이 거리보단 이제 새로운 점을 만드는 거에 목적을 둘 거야. 바로 제목은 내분점이에요. 내분점. 얘들아 옛날에는 있잖아. 너희 1년 전에는 외분점까지 배웠었거든. 이번에 교육과정 바뀌면서 하나 틀었어. 그거는 감사합니다 하면 될 것 같아요. 교육과정한테 감사합니다. 오케이? 여기 위에 있으신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하시나. 내분점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아마도 이번 교육과정 바뀌면서 빠졌기 때문에 내지 않을 거라는 확률이 높고, 그럼에도 낸 사람도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그거는 이제 또 학교별로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아니요. 외분점도 있는데 그거는 빠졌다. 있지 않을지는 아직 과정이라서 확정지을 수는 없다 라는 겁니다. 불확실한 요소예요. 외분점은. 자, 그럼 보자. 일단 내분점의 뜻이 뭐였냐면 이거였어. 첫 번째, 자 듣고 있니? 일단 수직선 위에서 놀아보자. 자, 수직선 놀아봅시다. 근데 우리가 지금 수직선이 쭉 나아가고 있는데 원점은 생략할게. 여기 A라는 자리가 있어. A점. 여기는 B점이라는 게 있어. 자,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끝과 끝이 있을 때, A랑 B가 있을 때, 그때 이 수직선 위를 A, B로부터 이 안쪽을 자로 연결하면 이걸 사람들은 안쪽, 안이라고 할게. 그 다음 안이 아니라 바깥일 수도 있지 않나? 그치? 여기 보여? 여기와 여기와 여기. 그치? AB의 안쪽, AB의 바깥쪽도 있잖아. 물론 두 개 있는 거 보이니? 밖과. 그게 외분점이에요? 그게 이제 외분점 주제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 다시 한번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깥쪽은 재미가 없고 뭐 할 거냐면 그 끝과 끝에 안쪽에서 적당한 비만큼 쪼갤 수 있는 자리를 사람들은 내분점이라고 부르고, 자 여기를 내가 쌤 여기를 지금 한 요만큼으로 여기랑 저기가 m 대 n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걸 그냥 멋있게 뭐라고 할까? 내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나누어진다? 분해된다. 내분이라고 부를게. 내분하는 나누어지는 어떤 점의 자리. 그래서 내분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까? 내분점을 여기다가 내가 점을 한번 찍어볼게. 여기쯤 P라고 잡을게요. P. 내분점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근데 그때 처음에 할 때는 내가 예시를 들어줬지. 2랑 10자리가 있다고 쳐봐. 2, 10. 점과 점의 1대3으로 내분하는 자리, 점을 찍을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예시 안 들게. 바로 할게. 그러니까 A의 자리를 A 좌표, B의 자리를 스몰 b라고 잡을게. 그때 A, B 사이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공식이 결론이 뭐였는지 기억나? 내분점 공식이요. 내분점 공식 중요할 거야. 근데 A는 두개 더해요. 일단 비례식의 모양을 보면서 mn, mn. 일단은 분모 문자를 적으시면 돼요. mn, mn. 됐습니까? 그리고 다음 단계 분자를 꾸며준다. 어떻게? A, B 순서지만 거꾸로 B, A 먼저. 그래서 B의 좌표 B, 앞에 거의 좌표 A를 곱한 다음에 더해준다라는 걸 계산을 해보면 신기하게도 내분점 자리에 들어맞는다는 걸 결론으로 이제 받아들일 거예요. 한번 증명을 합시다. m 플러스 n분의 mb 플러스 mA. 근데 얘지 이거를 그냥 이 공식을 알파벳을 외운 사람은 또라이예요. 외운 적이 없어요. 그냥 형태를 외우지. mn 따로따로 쓴 다음에 분자들의 여기 좌표랑 좌표를 A, B가 아니라 거꾸로 B부터 적고 다음 좌표 적으면서 더하기 연결한다. 괜찮습니까? 자, 오늘 그 증명하는 날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저번에 증명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너희는 증명 안 했어. 너는.
자, 해보자. 자, 이러면 해볼게. 증명해볼게요. 첫 번째. 자, 그럼 우리가 만약에 요 내분점 P를 있다라고 치면 얘들아, 그럼 여기의 좌표를 A랑 B의 어딘가 X라고 잡을게. 자, 다시 한번 구하고자 하는 걸 X로 잡는다. 많이 했던 습관이지? 구하고자 하는 거 X. 그럼 X라고 잡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보자. 자, 그러면 말이 된다면 X랑 A의 간격. 이 간격은 몇이야? 좌표를 바라봤을 때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X-A가 요 길이겠지. 뺀 만큼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면 절대값 씌울 필요 없잖아. 절대값 씌울 필요 없어. 왜? 오른쪽에서 왼쪽 뺐으니까. 그럼 여기는 길이가 어떻게 돼? PB는 얘에서 얘 뜨면은 거리가 나오겠지. B-X인 것 같아. 여기까지 따라오니 길이를 계산한다. 뺀 만큼으로. 그치? 자, 근데 그 뺀 거리가 계산을 해봤더니 몇 대 몇이길 희망하냐면 이 사람의 희망사항은 M 대 A니까 MN이랑 서로 같아지는지 물음표 등식을 연결해보자. 그치? 1대3, 2대4, 2대5, MN. 오케이? MN이라고 두면 얘들아 이거 어디서 봤던 식인데? 뭐죠? 비교하는 식. 비례식이야. 비례식. 비례식은 뭐 할 수 있지? 냅두지 말고 뭐 할 수 있냐면 그 비교를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그 바깥에 있는 외양의 곱과 내양의 오케이 그걸 듣고 싶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쌤 앞에 거들의 배수랑 뒤에 거의 배수가 같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알 수가 없잖아. 몇 배인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외양의 곱과 내양의 곱. 두 번째 방법이 배수가 안 보이면 내곱이랑 외곱이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아야만 돼.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지. 초등학교 때 했던 거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자. 내항의 곱 먼저 해볼까? 자, 내항을 먼저 밑줄 치고 곱할 준비. 내항 곱 해볼까?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여러 개고 한 개짜리니까 분배 곱식 이렇게 곱하면 되겠지. m 대 d-x. 그 다음 외항 어디 있어? x-a와 n이 바깥에 문자니까 외항끼리 곱해보자. 해보자. 이거 증명하고 있어 얘들아. 그럼 해보자. 얘도 두 개짜리 한 개짜리니까 한 개짜리를 앞에다 적고 이렇게 나열해 볼게. 거의 다 왔다. 자, 그 다음 또 뭐 할 수 있지? 언제 같아지지를 막 구하기 위해서 이거 전개만 좀 해보자. 오케이? mb 마이너스 mx는 여기도 전개해봐. 다 왔어. 증명 끝났어. 자, 근데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최종 목적이 뭐야? x라고 주고 얘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걷다가 x가 몇이지를 해를 구하는 과정이라서 이거 지금 x가 들어있는 1차 방정식이지. x가 없고요. x가 있어요. x가 있고요. x가 없어요. 그럼 x랑 x가 아닌 걸 이항해보자. 이항할 때 순서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왼쪽으로 x를 이항하고 할게. 따라와봐. 마이너스 mx 빼기 nx는 넘기면 쌤 이걸 이쪽으로 하면 안 되나? 일단 여기다가 이항할게. 괜찮니? 다 왔어. 근데 마이너스가 거기 불창하잖아. 그치? 거기 너무 불편해. 거기 이거 마이너스 떼자. 뭐 어떻게 돼? 마이너스 뗄 수 있지? 근데 x끼리 그럼 더하면 어떻게 돼? n 플러스 n x가 마이너스 떼면 되니까 nb 플러스 na가 돼. 괜찮지? 마이너스 뗀 거야. 그치? x 앞에 있는 나누면 해가 나오니까 끝난 거죠? 양변을 뭐 하면 돼요? x 앞에 놓인 수 분필 하나 나오겠다는 거거든요. 자, x 앞에 있는 수 나누면 되니까 n 플러스 1을 나눠보자. 그럼 x는 같다. 뭐가 돼요? 얘로 쟤를 나누는 거. 이런 이상한 공식이 튀어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x좌표가 이렇게 분수 형태로 적혀진다는 걸 끝! 증명했으니까 뭐하죠? 사용하자. 매번 이런 식으로 뺀 만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한번 수업 때 개념 때 증명을 하고 우리는 그 공식을 어떻게 쓸지 일단은 외웁시다. 근해 공식처럼 형태를 외우세요. 오케이? 분모분자 먼저 첫 번째 mn 보이죠? 그리고 mn이 아닌 거 b랑 a가 뭔가 뒤집혀 써진 것처럼 뒤집혀서 써있자. a가 아니라 뭔가 뒤집혀 a 괜찮습니까? 사용하자. 오케이. 자, 근데
그럼 내분점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유도가 되니까 사용하시면 되고 부호 같은 것만 잘 신경 써주면 돼요. 부호. 좋습니다. n 플러스 n 분의 nb 플러스 nA. 자, 근데 그래서 내분점 공식 일단 첫 번째 결론이고 다시 한번 더 쓸게요. 내분점의 위치는 네라고 쓸게요. 내분점은 같다 n 플러스 n, n 플러스 n 그리고 거꾸로 얘를 먼저 쓰고 얘를 마지막에 쓰고 또 한다. 자, 근데 이 내분점 중에서 좀 특별한 놈이 하나 있어요. 특별한 수. 바로 뭐였지? m 대 n인데 숫자가 좀 특별할 때가 있어. 바로 중점. 중점은 좀 특별해요. 왜냐면 너무 숫자가 이쁘거든. 중점은 너무 특별해. 숫자가 이뻐. 얘들아, 우리가 그러면 중점 같은 경우는 끝과 끝이 있는데 A라는 자리랑 B라는 자리랑 좌표가 이렇게 놓여 있으면 우리는 중점의 뜻은 중학교 때 배웠지만 진짜로 정중앙인 거. 여기가 지금은 중점, 미드 포인트 M이거든. 미드 포인트 M. 근데 중점 자리는 훨씬 더 간단하겠지. 왜? 1대1인 거잖아. 1대1로 쪼개는 거잖아. 그럼 공식을 써보면 어렵지 않게 중점 같은 경우는 중점의 공식 써볼 수 있어요. 중점은 같다. 어디로? MN인데 지금은 1이요. 1대1이니까. 그리고 XY인데 이거 어차피 BA나 AB나 곱하면 똑같은 거라서 편의상 그냥 일단 푼도 안 바꿔도 되거든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1이니까. 그래서 더하기 연결하시면 결국 뭐가 돼요? 놀랍게도 중점은 심플하게 생겼습니다. 2분의 지 2. 1더하기 2. 그래서 2분의 1 생략 가능하니까 바로 그냥 중점은 1대1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냥 따로 별도로 2분의 a 플러스 b 좌표를 더하고 나서 나누기 하시면 된다는 계산이 나오고 또 다른 의미는 평균이에요. 또 다른 의미 중점은 평균과 같은 말이에요. 숫자랑 숫자를 더하고 나누기 있잖아. 두 자료의 평균 이해됩니까? 가운데 자리는 평균과 똑같은 계산이 된다. 되셨습니까? 자, 근데 이게 사실 맛보기 없고, 오케이? 중점. 왜 이렇게 탁 소리가 나는 거죠? 아니, 그걸 만들 시간이 있어? 네. 자, 근데 이거 드디어 뭐 한 거냐면 수직선 증명한 거예요. 우리 아직 수평선 수직선. 좌표 표현 안 했어. 사실 수평선이랑 수직선 같은 말인데.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된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자, 좌표 평면에서의 내분점도 해봅시다. 이거는 수업 때는 안 했어, 수요일날. 오늘 하려고 남겨놨거든. 자, 좌표 평면 안에서는 내분점을 어떻게 구하지? 라는 걸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치? 자, 근데 이거 풀기 위해서는 딱 하나의 보조 정리, 어떤 새로운 사실이 좀 필요하거든요. 옛날에 배웠던 사실 하나. 바로 이겁니다. 중학교만 잘 졸업하신 분들은 뭔데요? 뭔데요? 중2 때 배웠을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평행선이 세 줄 있을 때 평행선 세 줄이야. 듣고 있니? 그리고 평행선이 아닌 두 줄 이렇게랑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냥 평행선 세 줄과 평행하지 않은 그냥 두 개의 적당한 점이 놓여 있으면 평행선 세 줄, 평행하지 않은 두 줄 보여? 그때 뭐를 배웠냐면 평행선 안에서는 바로 왼쪽 대 왼쪽 A 대 B를 약분한 결과랑 오른쪽 대 오른쪽 C랑 D가 같다라는 거 배웠었죠. 중학교 2학년 수학이거든요. 모르겠다. 아니 근데 이거는 어렵지 않게 그냥 팩트잖아. 네. A 대 B는 C 대 D랑 완전 똑같다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는 막 어릴 때 율동으로 외우지 않았습니까? 중학교 내신 때 외우셨어야 돼요. 평행할 때만 돼요. 됐습니까? 증명도 어렵지 않죠. 이렇게 당겨서 하면 돼요. 당기면 되는데 안 해? 지금 안 해? 그럼 받아들여. 오케이? 그럼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얘를 구하나 쟤를 구하나 똑같으니까 그냥 둘 중에 편한 걸로 해라 라는 게 일단 결론이거든요. 둘 중에 편한 걸로. 자, 이제 증명합니다. 자, 이거는 일단 팩트야. 쓰고 시작한다잉. 자, 만약에 여러분들 좌표 평면은 내가 한번 그려볼게. X축과 Y축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한 점 A가 있다고 칠게.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일사분면에서 그릴게. 여기 B에 C, 좌표도 좀 적을까요? A, B. 그리고 두 번째 점을 C, D로 적을게. A, B, C, D야. 자, 그때 이것도 마찬가지 논리야. 좌표 평면에 두 점이 있고 두 점을 이은 선분 이렇게 이어보면은 이 안쪽과 바깥쪽이 있을 텐데 이 안쪽에서 내분점을 찾고 싶어. 자, 여기랑 여기를 내가 n 대 n으로 쪼갤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요 중앙 자리를 찾고 싶어. 이게 내분점의 뜻이야. 2대 1, 3대 1, m 대 n이야. 예를 들어 그냥 mn. 근데 이렇게 mn이라고 했을 때 이 mn을 쪼개주는 좌표가 어떻게 생길까가 우리의 지금 목적이야. 물음표. 회사님 어떻게 구하지? m 대 n인 이 가운데 자리. 아까는 일직선이었으니까 그냥 mn으로 증명됐는데 기울어져 있는데도 되냐? 됩니다. 볼게요. 그냥 편의상 얘들아 지금은 mn이지만 너희 이해를 돕기 위해서 2대1 정도로 잡아볼게. 2대1 좌표. 그러면 이렇게 보자. 얘를 한 번에 구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볼게. 자, 보조선을 그려보자. 이 구하고자 하는 자리에서 x축을 바라보면서 선을 떨고 x축으로 선을 때려. 그 다음에 이 점자리에서 y축 방향으로 선을 때려. 계산님. 자, 그리고 A랑 B는 어차피 끝과 끝이니까 좌표가 있을 거야. A, B, 얘는 C, D가 있겠지. 계산님.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랑 여기를 2대1로 쪼개는 가운데 자리를 찾고 싶어. 자, 근데 우리 어차피 항상 좌표 평면의 정의는 원점으로부터 가고 간 만큼을 모아주면은 교차하는 자리가 그 자리 점의 위치인 거잖아. 그럼 얘들아, 우리 지금 이 주황점을 찾겠다라는 건 같은 말이 뭐냐면 x축에 닿는 요 어딘가를 먼저 찾으시면 되겠죠. 여기 먼저. 다시 한번. 얘랑 얘를 모아주면 되는데 일단 여기를 구하기 위해선 x좌표 먼저 구해보자. 듣고 있니? 자, 근데 여기는 쉬워요. 왜? 이 물음표 자리를 구하기 위해선 얘를 살포시 x라고 적으면 우리 뭐가 되냐면 좀 봐봐. 머리 살짝 얘들아 기울여서 볼래? 90도 회전시켜봐. 머리. 자, 지금 어떤 관계냐면 요 선과 요 선은 평행선이죠. 그리고 우리 지금 초록색 대 초록색은 몇 대 몇이 되길 희망해? 2대1이 되길 희망해. 그럼 여기가 2대1이라는 건 거기도 2대1이에요? 여기 대 여기도 2대1. 2대1이 되면 같아지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걸 바뀌었으니까. 평행할 때는 비례식이 똑같다. 그래서 2대1이면 여기도 2대1이면 되는 거지. 자, 근데 여기 2대1은 쉬운 거 아닌가? 얘는 그냥 우리 아까 했던 1차원 버전. 어떤 수직선 위에 놓인 두 점이 있으면 적당한 비례식만큼 2대1로 쪼개는 이 중앙 자리는 내분적 공식을 우리가 외웠으니까 결국 뭐 하면 되냐면 이거예요. 자, A가 A, B이고 B가 C, D 꼴일 때 이런 좌표꼴을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내분점은 X축에서의 내분점과 이따가 하겠지만 Y축에서의 내분점을 각각 구한 다음에 포개어서 이렇게 모아서 주면은 되는 거로 볼 수 있겠지. 바로 이거 할게. 자, 얘들아 지금 봐봐. 여기 이제 Y좌표도 봐봐. Y좌표. 요 점의 위치만 구할 수 있다면 Y도 구한 거야.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착한 사람이 눈에 보일 텐데 요 선과 요 선이 평행한 상태죠. 평행한 상태.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순서대로 2대1이 되길 희망해. 2대1이야. 그럼 여기도 2대1이면 되겠지. 듣고 있어? 자, 근데 이게 엄청 섞이지도 않은 게 Y축에서 바라봤을 때 Y축에서도 지금 끝에 있는 점과 끝에 놓인 점에 2대1인 내분점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내분점 공식을 두 번 쓰면 돼요.
이쪽 내분과 저쪽 내분을 계산하고 좌표로 모으면 구하고자 하는 게 나올 거라. 그치? 자, 그래서 내분 정식 두 번 쓸게. 자, 첫 번째 x 내분점 먼저 할게. x 내분점. 자, 내분 정식 뭐였지? 원하는 비례식을 분모 분자에 적는다야. 이제 얘들아 2대1 안 할게. 그냥 아까 하기로 했던 mn으로 적을게. mn. 자, 그럼 여기는 지금 mn이 되게 원하잖아. 그치? 그러면 내분 정식 뭐였지? M 플러스 mn 쓰고 끝에 놓인 점을 거꾸로 써야 돼. 근데 봐봐, 지금은 그러면 이렇게 있지만 여기인데, 그럼 얘들아 이거는 지금 푸는 과정에서 제대로요 y좌표를 무시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단순한 문제예요. 왜 보셔요? 무시해도 문제가 없죠. 왜냐면 우리 잠깐 동안 여기를 구할 거거든. 네. 둘 다 구하지 말고 한 아, 그냥 X만 구하는 어, x 먼저. 그럼 x가 먼저 구하면 그냥 이거는 일직선이잖아. 그럼 y좌표가 필요 없는 거지. 얼마나 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좌우 방향을 보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지금 y좌표를 그냥 무시하면 된다고. 지성을 이해되고 있어. 그러면 그냥 a, c 그냥 x좌표끼리의 내분 정식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mn 쓴 다음에 c 쓰고 a 쓰고 더하기 연결 된다. x는 끝난 거야. 그 다음에 y좌표도 따로 구하면 돼. y좌표의 내분점은 여기 말하는 거야. 얘도 그냥 mn이니까 mn 하시면 돼요. 일단은 mn. 근데 이제는 또 반대로 일단 반대로 x좌표를 무시하면 돼요. y를 구하는 동안에는 y끼리만. 이거 안 보인다. b였다. a, b, c, d였다. 그러면 b랑 d의 y좌표에 순서만 바꿔서 d 먼저 db 그리고 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걔를 이제 모아서 적어주면은 x, y로 묶어서 읽으면 최종 내분점은 긴 괄호 형태가 나오겠지만 해볼게요. 자, 해볼게. mn 읽을 수 있겠나요? 그 다음 우리가 찾고 싶은 게 지금은 a, b라고 쓰고 c, d라고 썼을 때의 내부 정식은 첫 번째 앞에서부터 먼저 여기 먼저 x끼리의 거꾸로 c랑 a 쓰면 돼요.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더하기 연결까지. 됐습니까? 여기는요 y끼리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mn이라는 뼈대를 잡아놓고 mn 적어놓고 분자 y좌표를 보면서 얘에서 얘로. 그래서 적고 나서 계산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산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해야 될 몫이라서 분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다 이런 좌표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내분점의 결론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공식 덕분에 엄청 문제가 쉽게 풀리는 거예요. 복잡한 문제를 간단하게 만드는 게 수학의 묘미인데 내분점은 눌러서 봤을 때 누르고 두면 비례식이 일정하기 때문에 풀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 실수 없게끔 쓰는 걸 처음 연습하셔야 돼요. 처음에 이렇게 쓰는 거 많이 연습해야 돼. mn 2차원 버전이고 이거는 1차원 버전. 일직선일 땐 너무 쉬운데. 괜찮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빌리브 할게요. 좋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되고 책에서는 뭐 대각선 방향으로 쓰면 된다라는 표기도 있는데 저는 그거 그냥 저기 쓸 필요가 있나 하기도 하는데 편하신 분들은 저렇게 해도 괜찮아요. 무슨 말이냐면 19쪽에 참고사항 위에 보이니? 다시 한번 19쪽에 참고사항 위 설명 위에 보시면 x1, y1, x2, y2가 있을 때 x좌표를 적을 땐 저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곱하면서 쓴다. 저게 여러분들이 편하시면 저걸로 하세요. 이거는 제가 강요하지 않은 다양한 표가 있어서 저는 그냥 거꾸로 쓰면 되잖아.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이해돼? 설명 위쪽에 써있는 것도 괜찮은데 그거 안 할 거예요. 그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내분점, 외분 정식은 자 외분점 빠졌으니까 내분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근데 넘겨보시면 20쪽 보실까요? 근데 20쪽 보면은 20쪽 특강이라고 해서 교육과정 왜 내분점이 남아있어요. 근데 나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궁금할 수 있죠. 궁금해요. 지금 해요. 근데 아니요 안 할 거예요. 근데 하실 분들은 한번 개별적으로 읽어보시고 저희는 다루지 않을게요. 확률적으로는 안 나오는 게 매우 좋습니다. 자 한번 실제로 해볼까요? 21쪽 이거 일단은 계산하는 게 아니야. 21쪽에 첫 문제는 26번 몇 대면 내분인가? 네, 빈칸 채우기부터 일단 한번 해보시고 계산은 27번과 28번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이미 풀려있는 분들은 2대 4랑 1대 2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2대 4랑 1대 2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약분해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 아 그럼 1대 1을 씁니다. 가장 풀어보시면 되는데 그냥 눈으로 다시 마음속으로 가려봤을 때 이렇게 똑같이 쓰겠지 하면 자기 자신과 대화해보시면 다시 26분만 하면 되죠? 26, 27, 28이요. 뭐야? 쌤 이거 그 좌표가 분수가 나올 수 있어요. 예. 다시 풀어봐 그냥 그렇게 해도. 이거 맨 마지막 거. 근데 특히 26번은 다 잘하신 것 같은데 이 7번 같은 경우 좌표를 구하시오라면 한 28분 좌표는 해주세요. 그러니까 1차원도 좌표이기 때문에 괄호 열고 닫아주셔야 됩니다. 이해돼요? 이 7번 같은 경우 숫자만 적으시면 안 돼요. 괄호 열고 닫아줘야 돼. 좌표꼴로 1차원이니까 한 개만 쓴 거야. 좌표 평면이면 두 개를 쌍으로 적어야 되고 다음 28번 같은 경우는 1, 2, 3, 4번까지 1, 2, 3번만 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내분점 좌표 공식을 쓰면은 0,5수로 계산될 거고요. 2번 같은 경우는 2와 3으로 연결될 겁니다. 2와 3. 그리고 세 번째는 계산을 해보면 1,4도 차례대로 나오시면 내분점 공식을 제대로 사용합니다. 어떤 게 이거 안 나왔는데? 나왔어요. 어떤 게요? 1번이요. 1번이요? 0,4분의 9가 나왔어요. 자 그럼 한번 문제를 써볼게요. A는 마일과 5예요. B는 3과 1,6이네. 1,6. 그 다음 B는 3과 2입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A, B 직선 선분을 몇 대 몇 주냐면 1대 3 정도 요만큼을 유지하면서 내분해봐. 쪼개봐. 괜찮습니까? 그럼 1대 3 내분이니까 틀린 사람이 봐야죠. 아니야 쌤 저 알겠어요. 저 잘못했어요. 아싸 뭐 할게요 그러면? 네. 1, 3, 1, 3 쓰시고 뭐야? 5죠 맞네. 1, 3, 1, 3 끊고 1, 3, 아니 1, 저 3 헷갈렸어요. 시끄러 할 거예요 여기까지 했으면 1, 아. 3, 1, 3 쓰고 그 다음에 X좌표끼리 먼저 X끼리 먼저 X를 동그라미로 쳐놔 에 A, B가 B에 있습니다 쓰고 Y좌표도 쓰고 Y좌표도 Y끼리 Y를 세모세모라고 쓴다면 Y 얘 세모 그리고 더하기 잘 연결해주시면 계산만 이제 하시면 돼요. 따라서 앞에 거 뭐냐면 4분의 3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0이죠 이거요. 0이요. 이게 됩니다. 아 저 알아요. 그거 오잖아요. 오케이.
내분점 공식 일단 조금 길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많이 연습하시면 별거 없는데요. 이렇게 거꾸로 쓰는 것만 제발 좀 잘 충격적으로 계속 하시면 좋겠는데. 참고로 얘들아 마지막에 중점 같은 경우도 쉽죠? 중점도 그냥 우리 아까 수직선 버전에서 더하고의 절반이었으니까 더하고 절반 하시면 돼요. 다음 주 넘겨볼까요? 왜 자꾸 이거 아직 8분이에요? 7분. 아, 쌤, 아니, 그만. 아, 제발요. 아, 여러분들도 그런 놀지 마. 개성을 부리는 애가 같은 입장이에요. 놀고 싶어요 이렇게. 아 근데 아니, 장난 조금만. 아니에요. 이런 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아, 동조 현상이라고 해서 동조 현상. 막 아니, 사이로 조금이지 깰 수 있잖아요. 아니, 이거 1, 누가 2분 살이 가지고 그렇게. 저질렀대. 아니. 누가 살이 저질렀대면서 아니. 막 하는 그 분위기에 뭐하면서. 아니, 1, 2분 가지고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요. 근데 진짜, 이제 48분이에요. 앞으로 10초에 그렇지 않은 48분이에요. 동조 현상이 무시합시다 여러분들. 저희는 그런 사람 아니죠. 제리가 똑똑하네. 그렇지만 얘들아 22쪽 보면은 22쪽 어렵진 않아서 빠르게 말로 할게. 22쪽에 7번 주제 볼까? 자, 7번 주제 선분의 내분점. 자, 내분점이라는 건 끝과 끝에 있는 수를 적당한 비로 쪼개주는 점이기 때문에 그 점은 그냥 몇 대 몇이라는 거 문제에서 줄 겁니다. 그래서 공식을 쓰고 계산한 결과와 출제자가 준 것들을 서로 비교하면은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그냥 단순 계산이에요. 오케이? 필수 문제 7번 진짜 말할 게 없어. 이거는 그냥 단순 계산이야. 너희가 해봐. 직관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아, 네. 일단 필수 문제 8번 볼까? 얘들아 필수 문제 8번은 저거 있어. 쌤 비례식이 다시 한번 비례식이 비례식 문자일 때는 어떡하죠? 라는 질문. 다시 한번 좌표가 문자인 게 아니야. 비례식이 문자야.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까? 그럼 문자를 대입해서 풀면 되죠? 비례식이 문자여도 공식은 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거 원래는 mn이었잖아. 근데 비례식도 문자가 되면은 그때는 t 1 t 1 t를 끊어가면서 붙이면 거리 필수문제 8번 보고 있나요? 네. 잠깐만. a랑 b에 대하여 선분 ab를 아니 1대 3도 아니고 t 대 1-t로 내분한대요. 그걸 저렇게 대입해서 풀면 되죠? 근데 말은 돼요. 왜냐면 얘들아 T대 물론 이거 자체 문제가 어려운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말은 되는 겁니다. 왜냐면 물론 이거는 해석이 좀 필요해서 이거 언급할게요. 로 내분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선생님 어떻게 이런 비례식 됩니까? 자 예를 들어 t를 엄청나게 작게 잡으면 돼요. 다시 한번 t를 엄청 작게 잡으면 자 예를 들어 오늘 몇 월 며칠이지? 앞으로 10초만 7월 남았어요. 12일이지. 그러면 12분의 7이라고 쓸게. 자 만약에 얘들아 t를 12분의 7 정도로 잡으면 12분의 7 대 12분의 5! 1 빼기 12분의 7. 근데 12분의 7을 1에서 빼면은 성분에서 빼면 되니까 12분의 5가 되죠. 이해돼요? 왜냐면 네! 그 수를 1에서 뺀 수기 때문에 앞에 거랑 뒤에 걸 따로따로 대입하시면 이런 분수꼴이 나오지만 얘들아 12분의 7 대 12분의 5를 한다는 건 같은 말이 뭐야? 어차피 이렇게 한다라는 건 비례식이니까 새로운 수로 바꿀 수가 있지. 그럼 몇 대 몇으로 바꿀 수 있어? 12분의 7 대 12오면은 같은 말이 뭐냐면 12 날리면 7 대 5로 내분하는 수이니까 해석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못생긴 수여도 괜찮다고. 분수꼴이면은 12분의 7이라든지 4분의 1이라든지 적당한 분수나 0과 1 사이에 자료들하면 여기에 대입했을 때 비례식이 되는 수가 있을 수도 있다. 이해돼? 네. 그래서 이 표현에 좀 쫄지 마시고 그냥 mn처럼 공식을 적용하고 나서 얘들아 그냥 참고로 거기 문제에서는 그 내분점의 위치가 뭐가 되길 희망해? 3, 4 분면 위. 3, 4 분면의 위에 있으려면 특징이 뭔지 알아? 그 내분점 공식을 쓸 때 내분점의 공식이 엄청 길겠지. mn 쓰고 쓰면 돼. 근데 그 내분점이 십자가를 씩 그었을 때 3, 4분면에 놓이길 희망해. 설마 이거 모르시는 거 없죠? 모르시면 디귿자 방향이야. 1, 2, 3, 4야. 디귿자 방향. 1, 2, 3, 4 순서인데 3, 4분면에 놓인 점이라는 건 특징이 뭐지? 음수 콤마 음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수 콤마 음수가 되도록 좌표랑 좌표의 부호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일단 거기 책에서는 설명을 그렇게 부등호 방향으로 썼을 텐데 음수 콤마 음수여야 3, 4분면이 된다는 걸 우리가 중1 수학에서 배웠으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했어요? 네. 공식 쓰고 부호 주시면 돼요. 음수. 그치? 이제 중요한 게 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앞에 거의 부호가 음수가 된다. 그리고 and야, and. 얘도 음수가 된다. 또 있어. and. 풀마. 그리고 개념. 그리고 또 뭐냐면 별로. t는 애초에 0과 1 사이다도 따져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음수가 되게 한다라는 걸 부등호 방향으로 우리 1학기 수학 연립부등식 배웠죠. 부등식 단원에서 부등호가 있으면 이 안에 쓸 때 되도 쓰였잖아. 근데 이쪽에 되게 하는 해랑 이게 음수가 되게 하는 해 그리고 0과 1 사이가 된다라는 해를 교집합 겹치는 곳을 해라고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풀어보시면 거기 책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 여기가 9t 빼기 4가 되는데 여기를 내분정식 y좌표를 쓰면은 마이너스 8t 플러스 2가 된대. 자 근데 이게 되고 이게 되면서 3, 4분면에 놓여야 되니까 점의 위치가 3, 4분면에 열리면 음수가 돼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할 수 있냐면 쌤 우리 1학년 수학 때 앞에 부등호 방향과 뒤에 거의 부등호 방향 음수가 되게 한다를 세워서 이항하면은 t가 들어있는 1차 부등식이지. 그치? 그럼 계산해보면 이게 t의 부등호 방향이 얘는 t가 9분의 4 미만이 나와요. 얘는 저는 파업하는 거 봐라. 세상 미치고. 아니 아까 지금 3분 넘었어. 자 그래서 얘랑 얘를 이제 수직선을 그려서 겹치는 곳을 찾아줘야 돼. 4분의 1 커진다 방향과 9분의 4보다 작아야만 된다. 에 겹치는 곳이 있죠. 여기가 겹치죠. 네. 근데 추가적으로 이런 말이 없어도 항상 긴장해야 되는 게 t는 애초에 이 안에 들어가는 비례식이 되려면 0과 1 사이에 특별한 수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0과 1도 겹치는 걸 찾아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다 겹치는 거라서 이해돼요? 네 진짜. 이거 이따가 너희 그 연습 문제 풀 때 이거 틀리게 알수 있어. 아. 그래서 한번 읽고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저 이제 가요. 끝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도 필수 문제 부분도 집에서 읽고 해보시고 얘들아 그 다음 쪽에 발전 문제 10번은 그냥 넘기세요. 다시 한번 내가 24쪽에 발전 문제는 외분점이라는 게 해석되어 있는 문제라서 넘어가세요. 발전 문제 10번 패스. 니싸움 법 X자 천화. 25번 평행사변형수의 중점 활용 해보세요. 필수 문제 12번 내각의 이등분선 해보세요. 아니 그 숙제가 늘어난 거예요 지금? 네, 숙제는 26분까지만 해보세요. 왜 많이 늘어났지? 수요일까지니까요. 네. 사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6시간 채우기 실제로 적용되는데 수요일부터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일부터 채우셔도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내일부터 다시 쓰면서 일주일치를 6시간 채우시면 매치도 드리고 광고도 안 드릴 거니까 6시간 채우세요. 일주일 단위야 일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해 안